간단한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리스크 대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인데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까 1번 차트처럼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 A에 사서 C에 판 사람이 수익이 좋을지 회사를 조금 늦게 알긴 했어요. 회사가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알았지만 B 지점에 사서 끝물까지 받아먹는 뒤까지 쪽쪽 빨아먹는 거죠. 끝까지 빨아먹는 수익이 좋을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좋다는 걸 정말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참가해서 이 회사 주식의 마지막 상승을 먹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이 회사가 좋다라는 걸 진짜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빠른 A 지점에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허리쯤에 팔가 나온 투자자가 수익이 좋을 것인지 어떤 투자자분이 수익이 가장 좋았을까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 거, 허리에 사서 머리에 판 거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야 뭐 당연히 이 화살표가 긴 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나 허리에 사서 머리에 파는 게 비슷하고 요 끝물을 먹는 것과 초반물을 먹는 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 숫자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별거 아닌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때를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았을 때는 200%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요 구간에서의 수익은 200%예요. 근데 허리에 사서 머리 끝까지 해서 먹었는데도 수익률은 1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을 늦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주식의 마지막 상승을 먹는 사람은 33%의 수익을 얻을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진짜 일찍 팔아서 일찍 판 우를 범해요. 나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들고 있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똑같은 기간을 들고 나중에 차트로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요 구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로그 차트를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오늘은 핵심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찍 찾아서 일찍 팔고 나온 사람의 수익은 100%인데 늦게 사서 끝까지 먹은 사람의 수익률은 33%예요. 제가 숫자 금액을 크게 해서 그런 것 같지만 금액을 바꿔봐도 그래요.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좁혀봐도 결과는 비슷해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20%의 수익, 허리에 산 사람은 18%. 반면에 끝물을 먹은 사람은 8%인데 초반에 먹은 사람은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이런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하기도 쉽지만 실제 수익률 면에서도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간 거나 30,000원이 40,000원 간 거나 똑같은 10,000원 움직인 거잖아요. 하지만 수익은 퍼센티지에 의해 정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올랐나 보다 얼마나 올랐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2차전지주와 같은 성장주는 복리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몇만 원 오른 주식을 찾는 것보다 몇 프로 올랐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번 문제를 드려볼게요. 이게 2차전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까 1번, 2번, 3번 차트 20,000원, 70,000원, 15,000원짜리 주식이 경쟁력이 비슷해요. 기술 수준도 비슷하고 설비 보유 규모도 비슷하고 시가총액도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가 차트 기간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00원에서 20,000원 간 게 좋을지 10,000원짜리가 70,000원 간 게 좋을지 10,000원짜리가 15,000원 간 게 좋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시 현상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다면은 당연히 312가 진리일 수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 해서 간 주식을 투자하는 거. 물론 2를 선택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빼먹은 게 있을 거예요. 빼먹은 거. 뭐냐면은 주식수를 감안해야 돼요. 주식수가 불어나는 과정에서 번외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상증자가 있었을 수 있고요. 제가 엔캠인 LNF 얘기 드렸던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지금 보면 채무보증이나 계약 채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창기에는 얼마 팔겠다고 계약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호응을 얻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계약 중단하고 최소 보증 수량만 받아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부품주들은 그걸 공급한다라는 생각하에 또 뭔가 주문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과거 OCI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초창기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약한 관련돼서 이득을 받지만은 지금은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요?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0원까지 왔는데 증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BW도 엄청 많이 발행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조금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엔캠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잖아요. 엔캠이 지난 3년 동안 상장하고 상장 포함해서 8번의 자금 조달을 했다. 이게 2차 전지주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까지 꾸준히 가면서 증자는 자본 조달은 2천만 주씩 4번밖에 안 했지만은 부채가 1조 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부채가 좋냐 자본이 좋냐 논쟁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기업을 볼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8번의 증자를 막 해가지고 자본을 모은 기업과 증자는 적었는데 대신에 부채가 많은 기업. 근데 재밌는 거 볼까요? 이 기업 2천만 주밖에 증자 안 했어요. 예.
대신에 다른 게 있죠. 주가가 고점에 갔을 때 적절한 시점에 자본 조달을 해서 주식 수는 별로 안 늘어났는데 충분히 자본 조달했다는 거. 이게 살짝 제가 엑셀로 뭐 임의 숫자 만든 거니까 크게 깊이 있게 보실 건 없어요. 자, 증자를 4번 하면서 자본 조달을 1조에서 부채가 1조 되는 거고요. 10만 원에 증자를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증자한 데에 비해서 조달 금액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증자를 안 해도 되고. 3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증자를 했지만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조달을 잘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LG엔솔이나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거기에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지난 성장기에 자본 조달을 고점에 잘했느냐 여러 번 했느냐 부채로 댕겼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아까 차트에 착시 현상이라고 하지만 차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우리 보는 차트에 언제 증자 얼마 했고 언제 BW가 있으며 이 기업의 부채가 얼마인지 차트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만 보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있었을 때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기업의 수면에는 이런 재무구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업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조정도 안 받았어. 그래서 저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기업은 적절한 시점에 자본 조달을 잘 해놔서 주가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를 봐야 된다고 했지만 모양을 보고 이쁜 거를 고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상황 구간이 지금 우리 뭐 무릎인가 어깨인가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재무 구조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분명히 출발할 때 1,000억 원이던 기업들이 대부분 2조 원까지 왔잖아요. 2차 전지주들 대부분 그래요. 지금 LNF도 그렇고 엔캠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있다가 지금 다 2조 3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대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절대 금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 오면서 100% 올라왔잖아요. 주가는. 하지만 내면을 뜯어보면은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1.8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체감 수익률은 100%지만 실제 회사의 가치는 18배가 증가했다는 거죠. 아까 7배 올랐던 만원짜리 주식이 7만원 오면서 700% 올랐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도 시가총액은 2100% 올라왔어요. 나는 700%의 수익을 얻었지만 기업 가치는 21배로 증가했다는 거죠. 거꾸로 이 기업은 50%밖에 안 올랐단 말이야. 내가 가진 주식 50%밖에 안 올랐어. 그러니까 저 회사 700% 올랐잖아. 나도 한참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50% 올라오는 동안 기업의 가치는 225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를 보고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가장 낮았지만 오히려 기업 가치는 가장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기업 가치 대비 주가로 보면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더 비싸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언제 되냐면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은 정고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가 그렸다가 밀려왔는데 이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주식 예를 들어 1,000만 주였는데 지금 주식 수가 2,000만 주로 늘었어. 그렇다면 정고점으로 갔을 때 기업 가치는 2배로 늘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고점으로 왔다 내려왔다가 증자를 하고 다시 올라온다면은 정고점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2배 늘어났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폭발적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일반 주식은 100% 상승하기 위해서 1.8조 지금 시가총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이면을 또 한번 봐야 돼요. 여러 번의 자본 증자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최대주주 지분율이 크게 변해 있었을 거예요. 최초 시점에 동일한 최대주주 지분율이라고 할지라도 증자를 정말 많이 한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주식을 싸게 받아오고 뭘 하고 증자에 인근 자본 다 땡겨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매 장사 없잖아요. 증자 많이 하면은 최대주주들 나중에 증자에 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이 겪게 되는 조금 애매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쭉 좋았는데 많은 자본을 조달하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진 이 시점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아진 시점이에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기대 수익이 상당히 떨어져요. 근데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주와 기업가가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도 되는데 경영진이 뭘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모든 경영자들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상장 기업들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기업은 좋은데 주주는 별로 안 좋고 경영진만 돈을 쪽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경영진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기업이 쭉 성장해 오면서 너무 많은 지분을 희석하면서 이 기업은 내가 일궈낸 건데 이 엄청난 수익을 주주들과 갈라야 되는데 주주들과 가르기 싫어 이러면서 내 연봉도 많이 받고 가족들 경영진에 넣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업도 뭐 누구 가진 기업 있으면 비싸게 사주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밸류업 하면서 다 배당금만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데, 배당금보다 사실은 기업, 정부가 밸류업을 위해서 또는 기업 자체가 밸류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요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밸류업에 대한 얘기 나중에 드리고, 자, 지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처음 얘기된 대로 과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원칙대로인가를 보셔야 돼요. 2차 전지주들 같은 성장주는 사실 우리 모두 대박을 노리고 투자하잖아요. 이게 기업이 잘 안 되고 산업이 잘 안 일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땅을 파고 있어야 될 리스크가 있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대박이 날 거야라는 기대감을 안고 2차 전지 투자하신 거잖아요. 아마 이번 주식처럼 700% 상승하면 성에 안 차실지라도 목표 달성하신 거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거 지난번 전고점 10만원 거기 가면 10배니까 전고점을 팔 거야 말하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이 주가가 700% 올라오는 동안 뭐 매출이든 이익이든 뭐가 기업이 5배 성장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한 번 이 주식이 700% 상승하기 위해서 5배 성장하면 될까요? 안 돼요. 기업이 지금까지 700% 올라오면서 5배 성장했다면은 앞으로는 35배를 성장해야지만 700%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죠. 2차 전지주들 초반에 그랬어요. 5배에 35배 올라왔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또 몇 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쭉 올라올 동안에는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올라갔어요. 근데 앞으로 35배? 물론 기업이 커지면서 시너지도 창출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이 한 20배만 늘어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자, 이게 상업에서 정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확장처가 많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에, 포드에 GM을 거래했단 말이에요. 이 거래처들이 다 메이저들이에요. 이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5배 커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지금 폭발적 수익률을 달성해주기 어려운 구간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대박 수익률이 아니라면은 이 2차 전지주가 안정적 수익 추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일단 재무 리스크는 없나? 그럼 재무 리스크 없어. 오케이. 배당금은 언제쯤? 배당은 언제쯤 줄까? 경영권 리스크는 없을까? 야, 근데 캐즈미가 언제 개선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안정적인가? 대박 수익을. 물론 나는 지금도 2차 전지가 대박 수익을 줄 것 같아. 당연히 투자 유지하셔야죠. 아니야. 2차 전지 안정적이야. 지금부터는 급성장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조만간 배당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투자하셔야죠. 하지만 근데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박도 안 날 것 같고 변동성도 심할 것 같아. 그렇다면 2차 전지주가 애착 주식인가요? 우리 애기들이 막 오랫동안 커서도 안고 있잖아요. 애기 땐 그렇다 치고 막 초등학교 가서도 자기 이불 베개 막 앉는단 말이에요. 이거 애착 주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주들.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대박 수익이 안 나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내가 이거 7년간 갖고 있었던 주식이야. 예. 자기 만족이죠. 뭐 의미 있어요? 주식을 얼마 벌었나가 중요한 거지. 나는 이 주식을 7년째 들고 온 거란 말이야. 10년 이거 의미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2차 전지주에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있을 거예요. 분명 있어. 이거는 보여.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캐즘이 이 어느 정도 구간이 가겠죠.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년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 사양산업 됐겠죠. 일시적 수요 즉 감소라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이 산업이 다시 성장할 거라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다이아몬드가 거의 다 왔고 그렇게 멀지 않아. 근데 이거 막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길이 너무 멀어. 너무 오래 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 캐가지고 나간 다음에 다시 또 캐러 올까? 온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니다. 2차 전지주로 재해봤으니까 딴 거 찾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주주들의 이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주가 대박 안정적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계속 갖고 있어도 또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나부터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스러워지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전지주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본인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시간을 드리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살짝 얘기 드릴게요. 이게 타짜가 영화도 영화지만은 사실 만화가 찐이에요. 만화가 찐.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시면서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진짜 많아요. 예.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찐카, 뻥카 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지금 활용도 100%예요. 2차 전지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도 뻥카가 아니라면 그냥 계셔도 돼요. 스테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찐카라면 이 기업이 진짜 기술력이 있고 뭔가 되는 기업이야. 그렇다면 기다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2차 전지주여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이클을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뻥카야.
그렇다면 스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제가 뭐, 찐카와 뻥카를 제가 구분시켜 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2차 전지주가 찐카고 어떤 2차 전지주가 뻥카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때가 됐으니까 찐카에 계신 분이라면 어떨지 하고 스테이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뻥카라면은 지금 바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